세상 후미진 곳에서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눈물진 서민들 삶과 애환을 이렇게 따뜻하고 치열하게 다룬 작품을 많이 쓰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서민들의 친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시게 될 마크리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 마크리는 단편 소설인데요. 이제 한국 전쟁으로 한 집에서 두 형제가 모두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유해조차 찾지 못한 채 이렇게 70여 년을 악몽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창 추운 겨울인데요. 곧 봄이 올 거죠. 네, 그리고 세상 이렇게 산과 들에는 갖가지 봄꽃들이 다시 만발할 테고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 그리고 가을이면 우리가 하얀 단풍들을 참 아름답게 보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산과 들을 바라본다면 꽃 그리고 그 단풍 아래에 무수히 잠들어 있는 6.25 전사자들의 피 맺힌 함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작가는 말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그 비명과 절규를 들판과 산하에서 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네, 우리는 그들을 처참한 그 희생 덕분에 오늘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이룬 평화와 행복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희생과 비극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작가는 이 다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프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은 역사적 관점에서는 전쟁이 오래전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이 준 상처와 비극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끝나지 않는 비극,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비극의 현재를 우리는 겪고 있고 있죠. 현재도. 네, 왜냐하면 그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간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네, 타지찬 산야를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판과 상등성이 곳곳에 묻혀서 우리가 찾아주길 간절히 바라는 구원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작가는 이 책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그 비명과 절규를 사나이에서 아프게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어서 작품의 줄거리를 좀 들려주실까요? 작품의 주인공은 육군 수색대 출신 김준입니다. 네. 마크리 발굴 단장인데요. 음, 그는 이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두 외삼촌 유고를 찾기 위해서 자신에서 마크리 발굴단에 들어간 주인공이죠. 예, 예, 84살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고 그래서 제복을 입은 아들 김준이를 볼 때마다 오래전에 학도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전사한 오빠로 착각합니다. 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 내외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음, 두 외삼촌은 1950년 낙동강 전투 막바지인 8월에 당시 학생이던 큰 외삼촌 현준식이 자원 입대했고요. 불과 네. 한 달 만에 작은 외삼촌 현준철마저 군에 자원 입대를 하는데 음, 얼마 못 가서 그 이전에 4월에 형이 먼저 이동 중사가 전사했다는 통보만 가족에게 전해지고 유해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5달 뒤에 동생 현준철마저 유해도 없이 전사 총기수만 날아듭니다. 그 충격이 그 고스란히 집에 남아있는 김준희 어머니에게 옮겨졌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준희는 마크리라는 발굴 단장을 하면서 단 한 사람의 전사자 유해라도 더 찾아서 가족을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부대원들과 그냥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큰 외삼촌의 유해를 이렇게 다른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해서 현충원으로 보내는 그런 감격도 맞이하죠. 그런데 예, 아직 작은 외삼촌 유해는 어디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허허,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해 발굴 과정에서 이렇게 그 깊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인 소유의 송이버섯 재배 단지인 어느 야산을 파헤쳤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민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예, 결국 그 문제로 이제 군복을 벗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고요. 네, 그런 시달림 속에서 이제 그 김준희가 마지막에 부대를 떠나기 전에 강원도 백석산 능선에 묻힌 전사자들 유품들과 유해를 수습해서 정중히 모시고 산을 내려와서 감식반으로 넘기고 그리고 쓸쓸히 부대를 떠나죠. 예,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사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속리산 산악 구조대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속리산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도 음흠, 그 알이 묻혀있을 무수한 전사자들을 떠오르면서 눈물로 가슴을 치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머니 치매는 날로 더 심해지고 음. 김준희는 막내 외삼촌 유해를 끝내 찾아들이지 못한 걸 괴로워하는데 네. 그가 군복을 벗기 하루 전날 강원도 평창 백두산에서 발굴했던 유해와 유품 중에서 비닐에 쌓인 빛바랜 편지, 녹슨 인시표가 확인됐는데요. 네. 그게 결국 어머니 유전자와 일치해서 작은 외삼촌의 유해로 판명이 납니다. 예. 그토록 찾고자 했던 작은 외삼촌을 찾게 되는 거죠. 음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은 외삼촌의 유해를 수습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찬 김준희가 속리산 비탈길을 힘껏 달려 내려오는데요. 네. 우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관은 단 한 명의 전우도 전장에 남겨두지 않는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이렇게 총성보다 강렬한 마크리 부대원들의 외침이 탄알처럼 귓전에 박혀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군요. 이 소설 속에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 수많은 이야기, 특히 그중에 전사자 유해 발굴을 소재로 다는 마크리가 뼈아픈 비극 속에서도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는 따뜻함이 함께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주말마다 등산객들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참 많이 다니는데요. 네.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산하에 묻혀 계신 분들을 너무 무심하게 잊고 산 건 아닌가. 너무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경치에만 몰두하고 한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는 전국 어디를 가든 이 땅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몸바치신 호국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일기라도 가지고 자연을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또 희생된 그런 영령들, 그 모두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순간들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 작가님, 마크리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김준희가 들려주는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에 얽힌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작가지만 작품을 읽어보면서 중년 여성 작가, 특히 김명희 작가가 썼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문장도 힘차고요. 특히 이제 군대 경험자도 자칫 놓치기 쉬운 과거 전쟁 당시 상황, 또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소품들 이야기, 땅속 유해들의 적나라한 표현들,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발굴 과정이 사실적으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예. 그 속에서도 이 김명희 소설가가 시인이기도 하니까 네. 문장 속에서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이렇게 시적인 문장들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을 때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제 작품 일부분을 소설가 김명희 작가가 직접 들려주실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이 표시선 안쪽에서 6.25 때 우리 선배들이 봤던 개인호를 찾아야 한다. 알겠나? 만약 나라면 어디쯤에 내 안전을 위해 개인호를 파겠는지 산의 전체 지형을 보면서 내 마음을 낱낱이 읽어라. 그러면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흔적이 보일 것이다. 70년 세월을 고독하고 어두운 지하에 잠들어 계신 전우들을 찾아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발굴을 시작한다. 실시. 내 예측이 제대로 적중했다. 발굴지 곳곳에서 상상 못한 물건들이 속속 발굴되기 시작했다. 지금껏 이 일을 해오면서 오늘처럼 다양한 유품들은 처음이다. 북한군 소유인 듯 보이는 수푼, 아군 유골 옆에서 찾은 시계, 살은 썩고 앙상한 손가락뼈에 끼워진 채 발굴된 결혼 반지, 안경, 수첩, 환하게 웃고 있는 어느 병사의 어머니 사진, 난생 처음 보는 옛날 도장까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한꺼번에 내게 걸어왔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 나는 경계선 밖으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태우고 다시 돌아왔다. 구덩이 하나가 더 파헤쳐졌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두개골 하나가 또 햇살 아래 드러났다. 검게 뚫린 두 개의 눈, 해벌어진 턱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비명이 붉게 흘러나오는 듯 했다.
건강하고 치밀한 치아. 유해 상태는 슬프도록 양호했다. 유해는 낡은 비닐에 쌓인 짧은 편지를 품고 있었다. 비닐 때문인지 유해보다 편지 상태가 좋았다. 그 전사자 두개골에는 검은 총탄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속으로 나무 뿌리들이 무성한 삶을 뻗어가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쪽 손에 꼭 쥐고 있던 녹슨 인식표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부식되어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다. 작업은 사흘간 계속되었다. 나는 죄를 마치고 준비해간 태극기와 목관을 가져오라 지시했다. 발굴단 일동은 전사자에게 마음을 다해 거수 격려를 한 후 모든 마무리를 진행했다. 백석산에서 발굴된 유해를 봉송 차량에 정중히 모셨다. 낙고람처럼 정갈하게 준비된 차량이 흙 속에서 걸어나온 침묵의 전우들을 어머니처럼 품에 안고 먼저 본부로 출발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독이라 불렸던 상사에게 시달리다 군복을 벗고 산악구조대가 되었다. 송이산 상객들은 단풍보다 더 울긋불긋했다. 오늘 오전에는 여타 사고 접수가 없었다. 등산로는 10,000원이었지만 다행히 나의 시간은 오랜만에 고요했다. 산장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면 한결같이 드는 생각이 있다. 모두는 단풍에 들뜨고 환호했지만 내게는 언제부턴가 화려한 단풍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풍 아래 묻힌 전어들의 아우성 소리가 단풍보다 더 붉게 메아리쳐 온다. 70여 년간 끊이지 않는 비명소리를 어머니는 어떻게 견디셨을까? 치매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맨 정신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날들의 고통.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의 정신을 내려놓고라도 좀 더 오래 생의 끈을 부여잡고 남동생을 기다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미치도록 어머니의 과거를 찾아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이룬 것은 없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다. 단장님, 눈부신 하늘입니다. 점심은 드셨나요? 방금 급보 하나가 접수되었어요. 감식반 홍하사다. 그녀는 마크리를 퇴역한 지금의 나에게도 아직 단장님이라 불렀다. 급보? 뭔데? 몇 달 전 단장님이 백석산에서 발굴한 유해와 편지 유품들 중에 인식표 하나 있었죠? 그거 물서 결과 나왔어? 네, 그게 알고 보니 형제였어요. 그 낡은 편지를 품에 갖고 있던 전사자 있죠? 백석산에서 발굴된 그 전사자 유해는 현준철이고요. 현준철 손에 꼭 쥐어있던 인식표는 현준식 거였어요. 아마 백석산 전투 이전에 어딘가에서 형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인식표를 챙겼던 모양인데 백석산 오기 전 다른 곳에서 두 형제가 함께 전투를 했나 봐요. 그곳에서 형이 전사한 것 같아요. 편지에 쓴 내용 밑에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인식표에 있던 이름과 비교해보면 같은 돌림자일 확률이 높아요. 단장님 놀랍죠? 잠깐, 홍하사, 그 두 전사자 이름이 뭐라고? 현준식, 현준철이요. 그 옛날에 지었을 이름인데 참 멋지죠? 화염이 치솟는 전장에서 집에 두고 온 예쁜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써내려간 편지 글이 눈에 선해요. 그 예쁜 누나를 왠지 저도 한번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외삼촌이다. 홍하사의 문자가 섬광처럼 내 심장을 덮쳐왔다. 나는 예리한 뭔가에 찔린 듯 송이산 비탈길을 거침없이 내달렸다. 순간 대한민국 특수부대 마크리 9호가 탄알처럼 날아와 내 귀 속에 콱 박혔다.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장면 하나하나가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작가님, 6.25 전쟁이 끝난 지 어느새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서의 문제 접근도 필요한 때 같기도 한데
김명희 소설가는 그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김명희 소설가는 마크리에서 이제 이렇게 포승이 오가는 전쟁 담론에서 벗어나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집중할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반열에 있는 만큼 전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전장에 남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김준희는 과거 속 슬픈 역사에 묻힌 전사자들을 발굴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머니 가슴속 전쟁의 후유증을 발굴하면서 아프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네, 더 나아가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슴속에 영영 묻혀버린 한국 전쟁의 비극에 대한 불감증까지 냉정하게 해설기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명희 작가는 우리에게 전쟁 아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비극에 대해서 풍요롭고 현란한 현실에 매몰당해서 눈 감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차분히 그러나 불꽃처럼 직시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만여 위의 유해만 발굴될 상태이고 아직 네. 12만여 위의 호국 용사들이 수습되지 못한 채 산야에 묻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유해가 가족 품에 안길 때까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작품 마크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 작가님, 김명희 소설가가 이 작품을 쓴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김명희 소설가는 평소에도 전쟁과 평화,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작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여유롭고 평안해질수록 과거를 쉽게 잊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엄연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방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 이제 이 김명희 작가의 아드님이 현재 육군 중사로 복무 중이래요. 그래요? 네, 육군 1포병 여단 예하 네. 7포병단 차량 정비관에서 복무 중인 장영광 육군 중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이, 그렇군요. 네네. 김명희 작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작품을 쓸 당시에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제복 입은 군인들 보면 정말 든든해서 와. 저만치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미소를 짓곤 했대요. 네. 네, 저도 그렇지만 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매일 감사하고 네. 또 아드님인 장영광 중사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면서 복무에 임하는 모습 볼 때마다 늘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했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고 다시는 한국 전쟁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국방을 튼튼히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아이, 그렇군요. 김명희 소설가의 아드님도 또여타 장병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있는 든든한 육군 중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반갑고 흐뭇합니다. 아드님인 육군 1포병여단 7포병단 차량 정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영광 중사의 멋진 군 생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작가님, 오늘 작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문학 전쟁과 사람 이야기 대한민국 공군 역사 자문위원이신 차인숙 작가와 김명희의 단편 소설 마크리 작품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